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예, 오늘은 어도비 디지털 퍼블리싱 솔루션 지난달 2015년 8월에 새롭게 출시된 새로운 솔루션에 대해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지금 약간 잠겨 있는데요.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선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 DPS, 새롭게 출시된 DPS에 대해서 기존과 변경된 점과 새롭게 강점으로 지목될 수 있는 많은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PT로 간단히 새롭게 출시된 디지털 퍼블리싱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요즘에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디지털 퍼블리싱, 전자출판에 대한 큰 이슈가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해외 같은 경우는 이미 굉장히 많은 저작물들이 이 전자출판을 통해서 그리고 회사의 많은 컨텐츠들 그리고 다양한 문서들이 전자문서 형태로 많이 이렇게 배포가 되고 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과 같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기업에서는 브로셔들 아니면은 세일즈 도구, 그다음에 이벤트 가이드, 특정 행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 자료를 인쇄해서 직접 오프라인에서 배포하지 않고 사전에 앱을 통해서 배포한 다음에 뭐 각 세션에 대한 회원 가입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진행 상황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이렇게 전자출판을 통해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이 매년 이렇게 발표하는 그 기업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현재는 이런 전자출판, 모바일 앱 형태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서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출판에 대한 기회를 잠깐 살펴보면,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긴 한데, 일단 새로운 환경과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판매. 앞으로 점점 더 이런 콘텐츠 제작과 이제 배포가 매우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판매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많은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보다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마케팅 ROI가 향상이 되고 있고요. 일반적인 광고와는 다르게 이 전자출판과 이런 전자 GPS 솔루션과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자들에 대한 피드백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앱을 얼마나 많이 보고 언제 많이 보게 되고 어떤 콘텐츠에 많이 관심을 갖는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가능한 게 이 전자출판 솔루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매거진 형태라든가 이런 책들이 매달 이렇게 구독하는 형태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정기 구독에 대한 부분이 훨씬 이제 접근성이 쉽기 때문에 유저들은 한번 등록을 해놓게 되면 굳이 서점에 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책을 업데이트된 즉시 바로 받아볼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모든 정보들은 바로 신속하게 업데이트가 되고 반영이 되기 때문에 설령 출판을 했다 하더라도 그 출판된 내용에 오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되는 즉시 바로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실제로 인쇄를 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오프라인 인쇄 비용이 크게 절감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지 비용이라고 한다면 매년 이 앱을 등록을 하실 수 있는 개발자 등록 비용 정도가 실제 나가는 비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솔루션 비용과는 별도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보는 이제 앱 스토어에 있는 다양한 앱 형태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지금 애플 앱스토어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에는 이제 뉴스 스탠드라고 해서
이 책장과 같은 부분이 따로 존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DPS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면 이 뉴스 스탠드에도 이렇게 게시를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형태의 전자책은 교보나 이런 메이저 회사들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이 전자책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책은 앱북 형태는 아니고 EPUB이라고 하는 그 세계 그 공용의 포맷, 전자출판을 위한 포맷이라고 할 수 있는 이 EPUB을 통해서 콘텐츠가 제작이 되어지고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리디북스라고 하는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EPUB 형태로 배포가 되고 있고요. 이 EPUB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레이아웃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 텍스트 글씨나 또는 뭐 이미지 크기에 따라서 또는 보여지는 디바이스 장치에 따라서 이렇게 레이아웃이 유동적으로 바뀌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DPS에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이 기존 컨텐츠와는 다르게 이런 HTML 기반, EPUB 기반의 이런 컨텐츠들도 이 DPS에 손쉽게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고 다양한 레이아웃 구성을 가져갈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전자출판을 위해서는 크게 4가지 준비하셔야 될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일단 이 전자출판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용자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다양한 경험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출판하고자 하는 그 전자출판 솔루션이 굉장히 사용자를 유혹할 수 있는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바일 기기에 맞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 기능이 또한 유저들을 굉장히 그 컨텐츠를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함으로써 매력을 느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 컨텐츠 굉장히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고 발행을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작이 굉장히 간편해야 되고 이 제작과 함께 그 출판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야만 매달 이렇게 발행을 하는 컨텐츠에 대해서 손쉽고 빠르게 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효율적인 작업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이 꼭 필요하다는 부분이 이 워크플로우 최적화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은 이렇게 제작한 다양한 뭐 앱북이나 전자출판 형태들이 어디에서든지 보실 수 있도록 광범위한 배포가 용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앱스토어는 애플, 그리고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윈도우 앱스토어까지 이 세 개에 대한 모든 앱스토어를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새롭게 업데이트된 DPS 2015 버전에서 그리고 이렇게 배포된 컨텐츠를 바탕으로 그 유저들로 하여금 어떠한 피드백이 오는지 컨텐츠에 대한 굉장히 디테일한 분석이 또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추가로 뭐 제작해야 될 컨텐츠라든가 아니면 부족한 점 또는 향후에 나가야 될 뭐 기업의 방향 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고급 정보들을 캐치를 해야만 이 컨텐츠를 발행하는데 가장 큰 뭐 의미를 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디지털 퍼블리싱 스윗 2014 버전까지 이렇게 사용이 되었고요. 오늘 설명드릴 디지털 퍼블리싱 솔루션은 뒤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스윗에서 솔루션으로 동일한 S를 사용하지만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보다 업그레이드되고 그 심플하고 훨씬 유저분들께 효과적으로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으로 재탄생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을 통한 혁신을 통해서 기존에 물론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들을 이제 제작을 하시고 배포를 하셨겠지만 보다 새로워진 이 DTS를 통해서 고객분들께 보다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세일즈 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뭐 직원과 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도 있고요. 모든 그 전자출판과 관련된 컨텐츠를 모두 다
배포를 하시고 제작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게 이 DPS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보다 간결해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코딩 작업 없이도 이 모든 앱을 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존의 같은 경우는 뭐 특정 부분에 대해서 뭐 입력하셔야 되는 다양한 그 텍스트, 입력 소스들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부분들도 훨씬 새롭게 개선이 됨에 따라서 처음 이 DPS 솔루션을 접하시는 분들도 간편하게 이 솔루션 컨텐츠를 제작하고 배포를 하실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좀 간결하게 변경이 되었고요.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손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솔루션 형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를 바탕으로 유저들은 보다 자주 이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이 앱에 접속을 하시게끔 많은 개선이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매력적인 앱 경험과 함께 유연한 퍼블리싱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미 뭐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의 그 DPS 솔루션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굉장히 안정된 솔루션이라는 것을 이미 입증을 해본 바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요구에 따라 굉장히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잠시만요. 네.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그 컨텐츠를 그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 있는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가 형태 등을 업그레이드 하셔서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컨텐츠를 수집하게 되고요. DPS를 제작하실 때는 컨텐츠를 수집하고 거기에 사용자 경험을 추가하고 모바일 앱 배포를 한 다음에 성과를 수정하는 이런 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기존 DPS와 새롭게 DPS 2015 버전과의 간단한 차이점을 좀 살펴보면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제 그 디지털 퍼블리싱 스윗에서 솔루션으로 이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DPS라는 약자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컨텐츠 관리에서도 DPS 대시보드, 디지털 퍼블리싱 acrobat.com 이 사이트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던 그 부분이 새롭게 publishing .adobe.com 이라는 사이트로 이제 변경이 되었고요. 기존 DPS 버전은 인디자인 CC 2014 버전에까지 사용이 가능했던 반면 새롭게 출시된 DPS 2015 버전은 인디자인 CC 2015 버전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2015 인디자인 CC 2015 버전을 설치를 하시게 되면 기존에 있던 인디자인 DPS 그 버전은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버전에 맞게 제품을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DPS 2015 버전이 새롭게 출시가 되었지만 기존에 제공이 되었던 DPS 클래식 버전도 마찬가지로 계속 서비스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제 기존의 DPS 고객분들이 아직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서비스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점차적으로 DPS 2015 버전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뭐 DPS 2015 버전에서 콘텐츠를 제작을 하셨다던가 기존 버전에 있는 콘텐츠들을 가볍게 뭐 마이그레이션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기존 DPS를 완전하게 대체를 하지는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화면상에서도 보여지는 그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좌측에 보시면은 그 매거진 형태로 이렇게 등록이 되었던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컨텐츠가 있고 폴리오라고 그랬죠. 기존에서는 폴리오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매거진 형태들이 이렇게 타일 형식으로 이렇게 배포가 등록이 되어 있던 반면 DPS 2015 버전에서는 이 초기 화면, 홈 화면을 유저가 마음대로 타일
카드 디자인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을 하실 수 있고 또 다양한 컨텐츠를 게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이 모든 그 디자인이라든가 이 구성은 코드를 딱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이제 웹상에서 콘솔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구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구현하시고자 하는 그 맞춤형 브랜드를 바로 이렇게 개성에 따라서 구현을 하실 수 있게 모든 솔루션이 이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최근에 있는 가장 최근에 내용을 담은 뭐 컬렉션 또는 아티클을 담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표현하는 그 글들의 집합 컬렉션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게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컬렉션이 아닌 그냥 단일 문서의 형태로 아티클을 바로 홈 컬렉션에 등록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그 광고 이미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 홈 화면에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뭐 비디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기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앞서 보셨던 그 첫 화면, 홈 컬렉션 화면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되게끔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열 레이아웃을 통해서 저렇게 보시는 화면처럼 구성이 될 수 있고요. 이 열은 뭐 유저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5열 레이아웃으로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의 모든 구성을 그냥 간단하게 웹 콘솔에 접속하셔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들어가면은 아까 보셨던 홈 컬렉션,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컨텐츠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뭐 컨텐츠를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 화면, 각 컬렉션 내용들을 세세하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 한 단계로 컨텐츠를 들어가게 되는 컬렉션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아티클을 바로 클릭하셔서 보실 수도 있고요. 컬렉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컬렉션 내부에 또 다른 컬렉션을 이렇게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컬렉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각각의 아티클들을 실제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GPS 20이라 전체적인 기능을 살펴보면 뭐 대부분의 기능들은 iOS나 안드로이드, 윈도우의 모든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지만 현재 지금 구현이 100%다 되지 않는 것은 그 소셜 공유, SNS 공유와 푸시 알람, 그리고 스토어 구독하는 형태에 대해서 아직까지 몇 가지 기능 제약이 좀 따르는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안드로이드와 윈도우 플랫폼에서. iOS는 뭐 기본적으로 개발 자체가 iOS를 기준으로 다 개발이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기능을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몇 가지 이제 특징을 살펴보면 이제 유연하고 신속한 출판 환경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DPS 2015에서는 먼저 콘솔에 들어가서 프로젝트를 먼저 설정을 하는 작업을 먼저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그 애플 그 노트북, 맥북에서 앱을 빌드 하셔야만 됐지만 지금은 웹에서 빌드를 하실 수가 있고요. 뭐 말씀드린 것 같이 iOS랑 뭐 안드로이드, 윈도우 스토어 모든 앱을 다 빌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아티클을 제작하는 방법에서도 기존 방법은 뭐 인디자인을 통해서만 폴리오를 통해서 컨텐츠를 제작을 하셔야만 했지만 새롭게 DPS 2015 버전에서는 인디자인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 툴에서 제작된 HTML, 웹문서 형식의 어떠한 컨텐츠들도 다 DPS에 담을 쉽게 업데이트를 하실 수 있도록 이제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콘솔을 통해서 이 모든 컨텐츠, 아티클과 컬렉션을 이제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모든 툴을 다 제공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아까 처음 보셨던 그 홈 컬렉션 화면을 간단하게 디자인하실 수 있도록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DPS 2015에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아티클 기반의 컨텐츠 게시라는 건데요. 아티클은 DPS 2015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입니다. 컨텐츠 단위. 쉽게 말하면 그냥 한 장의 컨텐츠가 담긴 종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기본적인 단위를 통해서 뭐 텍스트라든가 사진, 인터랙션, 뭐 사용자가 터치하는 반응에 따라서 다양한 뭐 기능들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 아티클은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만 여러 가지 뭐 컬렉션을 구성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컬렉션에 포함됐던 컨텐츠를 또 다른 컬렉션에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굉장히 유연하게 아티클을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컬렉션을 모아서 하나의 컬렉션을 만드는데요. 이 컬렉션이 기존에 DPS에서 설명드렸던 그 폴리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컬렉션에 다양한 아티클을 담아서 각각의 다양한 버전의 뭐 컬렉션을 만든다던가, 뭐 특정 위치, 형태, 유형, 뭐 국가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를 하실 수 있는 굉장히 유연한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명드렸던 그 구조는 홈 컬렉션과 이제 아티클의 구조는 보시는 화면과 같이 구성이 될 수가 있고요. 첫 화면에서 바로 컬렉션이 있거나 아티클이 있을 수 있고, 컬렉션이 있을 경우는 또 컬렉션 안에 여러 가지 아티클이 있는 이런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구조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아티클 레이아웃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고정형 레이아웃 컨텐츠와 반응형 레이아웃 컨텐츠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DPS 버전에서는 고정형 레이아웃의 컨텐츠만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디자인에서 폴리오를 생성하셔서 그 규격화된, 예를 들면 뭐 아이패드 규격이라고 한다면 1024, 768, 2048에 1536 이런 고정화된 사이즈만 컨텐츠 제작이 가능했지만 DPS 2015 버전에서는 새롭게 이 반응형 레이아웃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이버라든가 뮤즈 이런 도구를 통해서 HTML5 기반의 다양한 반응형 그 웹 문서 페이지를 제작을 하시게 되면 간편하게 DPS 2015에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이 익스피리언스 매니저, 어도비에서 나온 솔루션이고요. 뭐 드루팔 아니 또는 뭐 워드프레스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컨텐츠를 제작하셔도 간단하게 이 DPS 2015 컨텐츠에 업로드를 하실 수 있게끔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고정형 레이아웃은 말 그대로 뭐 어떠한 디바이스에서든지 항상 동일한 레이아웃을 보여주는 그런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런 뭐 특정 디바이스 스크린 사이즈에 따라서 뭐 레터박스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가장 뭐 기존과 동일하게 뭐 페이지 단위로 컨텐츠가 구성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반응형 레이아웃은 어떠한 디바이스에도 맞도록 이 컨텐츠가 굉장히 유동적으로 레이아웃이 변경되는 그런 컨텐츠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모든 뭐 웹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 HTML5 기반의 컨텐츠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면이 굉장히 뭐 큰 스크린에 보여질 때라든가 아니면 화면이 굉장히 작은 스마트폰에서 그 해당 컨텐츠를 볼 때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레이아웃이 맞춰져서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단위가 아닌 스크롤 방식으로 컨텐츠를 보실 수가 있고 레터박스는 당연히 존재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반응형 웹 컨텐츠를 제작을 하시게 되면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툴이 생겼는데 HTML 아티클 패키저라는 툴을 통해서 웹페이지를 제작한 그 특정 폴더를 간단히 저쪽 폴더에 이렇게 드래그만 해주시게 되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아티클이라는 이 최소 단위의 파일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최소 단위의 이 컨텐츠를 GPS 콘솔에 업데이트를 해주시고 컬렉션으로 그냥 묶어주시기만 하면 하나의 책이 완성되는 개념인 거죠.
뭐 기존과 동일하게 인디자인에서도 컨텐츠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원래는 폴리오 빌더라고 하는 화면에서 이 컨텐츠를 제작하신 다음에 업로드를 하셔야만 했지만 인디자인 CC 2015 버전에서부터는 그 모든 기능들이 다 제외가 되었고요. 대신에 익스포트 메뉴에 보시면 GPS 아티클이라고 하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통해서 컨텐츠를 익스포트 하시면 콘솔 화면에서 업로드만 해주시면 추가를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매력적인 사용자 경험입니다. 어쨌거나 이 DPS는 다양한 플랫폼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라든가 안드로이드, 뭐 윈도우 스토어 등 다양한 그 플랫폼을 모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앱을 개발하시고 컨텐츠를 담을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폭넓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멀티 플랫폼 이렇게 모든 스토어에서 다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과는 다르게 컨텐츠를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때 굉장히 좀 느린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터치하자마자 바로 이제 프리로드 되면서 빠르게 컨텐츠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제 구조 변경이 되었고요. 기존 DPS에 있던 폴리오 오버레이라는 그 패널이 새롭게 그냥 오버레이라는 패널로 이름이 변경이 되었고 여기에는 기존에 있던 모든 기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파노라마 기능만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 파노라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폴리오 오버레이에 있던 대부분의 기능들이 이제 플래시 기반으로 작동을 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HTML5의 그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가 변경이 되면서 많은 기능들이 이제 개선이 되어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파노라마 기능 같은 경우는 현재 DPS 2015에는 제외가 되었지만 그 웹 콘텐츠를 올리실 수 있는 이 좌측의 항목을 통해서 별도의 그 코드들을 이렇게 삽입을 해주시게 되면 구현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이퍼링크나 뭐 슬라이드 쇼, 기존에 있던 다양한 인터랙티브한 기능들을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소셜 네트워크 공유도 이제 좀 더 업데이트가 되어서 이메일뿐만이 아니라 뭐 트위터, 페이스북, 핀터레스트, 링크드인과 에버노트까지도 소셜 공유 앱에 액세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유를 하신 다양한 컨텐츠를 뭐 모바일 디바이스뿐만이 아니라 웹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웹 뷰어를 통해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이제 조만간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ROI 측정과 이제 비즈니스 성과인데요. DPS 2015에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좋아진 부분은 이 관리 그 유저 계정을 굉장히 세분화시켜서 등록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뭐 앱을 빌드하실 계정과 뭐 앱을 생성하시는 컨텐츠를 생성하시는 계정 뭐 이런 식으로 한 세 가지 정도로만 구분이 되어 있었다면 지금 DPS 2015 계정에는 굉장히 세세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권한 부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앱을 관리하는 계정을 따로, 프로젝트나 뭐 전체 사용자 관리 계정 따로, 그다음에 뭐 알림만 위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계정이 따로, 이런 식으로 세분화된 계정 나눔을 통해서 뭐 내부에 있는 직원과 제작을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뭐 에이전시와 협업을 하실 때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PS는 이제 기본적으로 분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애널리틱스 에센셜 4 앱이 기본적으로 이제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기본적으로는 그 발행한 앱에 대한 컨텐츠 분석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웹에 접속하셔서 그 콘솔 화면상에서 모든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좀 더 이제 확장된 분석을 하시고자 한다면 어도비 애널리틱스를 별도로 구입을 하셔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결하시게 되면 위에서 제공했던 그런 분석 기능뿐만 아니라 훨씬 더 세세하고
글로벌한 분석을 하실 수 있는 데이터 에셋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통한 다양한 기능을 또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앱 자체를 이제 다양하게 앱스토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지만 회사 내부에 있는 뭐 인트라넷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별도로 올려서 앱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지역별, 국가별 이렇게 계정을 별도로 부여해서 관리를 하실 수도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 자체가 기존에는 그냥 단순한 구독만 있었다면 지금은 뭐 컬렉션 단위로 이제 구매를 하던가 아니면은 정기적으로 그냥 매번 그 해당 컨텐츠를 볼 수 있는 표준 구독이 있고요. 이 앱에서 발행하는 전체 컨텐츠에 모두 액세스할 수 있는 전체 액세스 구독도 별도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푸시 알람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푸시 알람 같은 경우는 iOS만 현재 제공이 되고 있지만 이후에 다른 플랫폼도 다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앱 내부에서 이렇게 알람을 주실 수 있는 메시지 기능도 추가가 되었고요. 외부에 있는 알람과는 별도로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뭐 다양한 레퍼런스 앱들이 많이 존재했었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이 다 어도비 DPS 솔루션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새롭게 2015 버전도 이제 뭐 의료 회사라든가 자동차 회사, 그다음에 뭐 석유 화학 회사 이런 회사들에서 다양하게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뭐 브로셔라든가 뭐 구인구직을 할 수 있는 앱을 운영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그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앱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DPS 솔루션은 트라이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도비 아이디만 있으시면 그 해당 publish.adobe.com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트라이얼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신청하시면 한 달간 이 DPS 솔루션을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온라인 세미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한 번씩 아이디 등록을 하셔가지고 새롭게 바뀐 이 솔루션의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보시면 퀵 스타트 가이드 PDF 파일과 튜토리얼 파일, 그 다음에 뭐 상세하게 이 앱을 등록을 하시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다 작성되어 있는 컨텐츠들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해 주시면. 그리고 뭐 기타 마지막으로 DPS는 이제 iOS 8 버전, 그 다음에 윈도우 8.1, 안드로이드 4.4 티켓 버전 이상에서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인디자인 CC 2015 버전에서만 DPS 2015 버전을 제작하실 수 있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존 DPS도 아직 서비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DPS를 작업하실 분들은 인디자인 CC 2014 버전을 설치해서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DPS 관련 DPS 2015 버전에 대한 솔루션을 가이드를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온라인 세미나 저희 설문이 있는데 이 설문 작성해 주시면 간단히 뭐 제공해드리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꼭 여기 작성해 주셔서 많은 힌트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URL은 제가 복사를 해서 채팅창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세미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